TV의 유젤 전젤입니다. 지난 영상에는요, 관절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눠봤었잖아요. 오늘은 관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글루코사민, 칼슘,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관절이나 연골, 무릎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고 하면 글루코사민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글루코사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중에 관절 영양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과연 효과가 없다면 이 관절 영양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만이 답이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관절염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절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관절 영양제를 찾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분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 영양제가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절 영양제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좀 더 현명하게 소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글루코사민 선택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체는요, 약 300개 이상의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었죠. 연골이 건강해야 우리가 부드럽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물리적인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은요, 매일 반복되는 신체 활동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유질처럼 직업적으로 신체 활동이 더 많았던 분들이나 관절의 기능이 약하신 노인의 경우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과 연골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글루코사민이 과연 무엇일까요?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은 어떤 약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지는 아미노당 성분으로서 뼈, 연골, 손톱, 머리카락, 힘줄 등 신체 조직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연골을 구성하는 글루코사민을 섭취함으로써 연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관절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 굉장히 많이 글루코사민이 있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성 글루코사민으로 된 것을 고르셔서 드셔라 이겁니다. 보통 글루코사민은요, 갑각류, 게, 새우의 껍데기에서 추출을 하는데요. 새우나 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절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식물성 글루코사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섭취했던 글루코사민은요, 아스퍼질러스 나이저의 세포벽을 파쇄해서 얻은 키틴 또는 키토산을 가수분해해서 제조한 식물성 글루코사민입니다. 대체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죄송해요. 제가 혀가 짱. 다음은 뼈 관절 건강 제품 중에 칼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칼슘이 좋다고 해서 칼슘만 계속 드시는 분들은 없겠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서 칼슘만 먹었었거든요. 칼슘?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서 칼슘만 먹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일단 칼슘은요, 마그네슘과 짝꿍으로서 꼭 같이 먹어줘야 하는 영양소인데요. 나트륨과 칼륨처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미네랄 커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길항작용이 무엇이냐면요, 최적의 비율일 때 좋고 반쪽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배출을 시킨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않고 칼슘만 계속 먹으면 오히려 내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마그네슘만 계속 섭취를 하고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최적의 비율로 함께 먹어줘야 되는 미네랄 커플이 칼슘과 마그네슘인 거죠. 그럼 그 최적의 비율이 혹시 2대1인가요? 네, 맞아요. 유젤 말도 맞는데요. 2대1 비율보다는 1대1 비율이 훨씬 더 효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1대1 비율로 된 칼슘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마그네슘의 역할은 눈밑 떨릴 때 이때 필요한 영양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역할 말고도 신경 안정제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나요? 네. 그래서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도 불리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이 마그네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천연 콜레스테롤 저하제라고 불리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국인의 1일 칼슘 섭취량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 표에 써있는 대로 섭취를 하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음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영양제를 이 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영양제 통에 써있는 대로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잖아요. 그 1일 권장량은 최적의 양이 아니라 결핍되지 않을 정도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칼슘제 한 알이 몇 g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내 나이대에 맞게 제대로 표를 보고 섭취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철, 혹시 뼈 건강이 호르몬하고도 영향이 있다는 거 전철 아셨어요? 아니요? 새로운 사실인데요? 전 몰랐어요. 자, 뼈를 형성하는데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40대가 지나서 폐경기에 이르게 되면 에스트로겐 아시죠?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러한 음식들을 우리는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영양제까지 섭취를 하셔서 뼈나 관절 그리고 호르몬까지도 건강을 챙기면 굉장히 좋겠네요. 아, 그러게요. 저도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몸 안에 작용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았네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비타민 D를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하는지, 형태는 어떤 형태로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비타민 D는 우리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도 해주고 면역력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항암 비타민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 발병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서 비타민 D는 꼭 먹어줘야 하는 영양소예요. 참,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전체 인구 중에 비타민 D가 제일 부족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9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럼 비타민 D가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챙겨 먹고 있다는 뜻이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D의 종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타민 D2가 있고 D3가 있어요. 비타민 D2는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D3에 비해 효과도 덜하고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독성에 대한 사례도 다수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 D3는요, 태양광에 닿았을 때 인간과 동물의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 D의 수치를 높여줘서 효과적이고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D3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 섭취량은 비타민 D가 결핍인 사람이랑 정상 건강인에 따라 다른데요. 이 표를 참조하셔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양을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보통 1500에서 2000 IU 정도 드시면 되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5000 IU 드시면 좋겠죠? 혹시 뼈 건강 챙기신다고 우유, 치즈, 유제품 이런 것들로 건강 챙기시고 있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면 너무 영양제만 믿고 몸에 해로운 것들만 잔뜩 드시는 건 아니겠죠? 모든 건강의 지름길은요, 평소 내 몸을 잘 가꾸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균형 있게 최적의 양으로 섭취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 영양제는 반드시 필수라는 거.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병행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뼈나 관절 건강을 지켜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돈보다 건강.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유젤 전젤의 헬스제리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